AI를 특히 그 전기 먹는 하마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쓰던데요. 도대체 전력이 얼마나 필요하길래 이런 전기 먹는 하마라는 표현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까? 저희가 이제 과거에 그 구글에다가 질문을 검색하게 되면은 네네. 뭐 0.3와트 정도의 전기를 필요로 했대요. 네네. 그 답을 주기 위해서. 네네. 그런데 이제 오픈 AI에서 나온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한 10배, 10배. 2.9와트 정도의 전기를 쓰게 되는데 네네.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연산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반도체의 연산의 횟수가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뭐 10배라는 것이 한 명이 질문했을 때 10배지만 전 세계 인류가 질문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하고 네. 요즘은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 하이퍼라는 거는 이제 슈퍼의 슈퍼죠. 그렇죠. 초초죠. 네네. 그러니까 초초 규모의 공장들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 오픈 AI의 CEO인 그 샘 올트만이 네네. 2025년도 올해 AI 데이터 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가 25기가와트일 거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2030년 되면 80기가와트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냥 우리는 25기가와트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거잖아요. 네네. 근데 1기가와트가 원전 한 기거든요. 아. 대형 원전. 네네. 그러니까 오로지 그 2025년도에 네네. AI 데이터 센터, 미국 내에 있는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네. 원전 25기분의 전기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럼 그 진짜 슈퍼의 슈퍼죠. 네네. 그러니까 하이퍼 컴퍼니가 나오는 거고 네. 우리나라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반도체 제2공장이 10기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를 필요로 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원전 10기분의 전기가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네. 돼버린 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에너지 측면에서 AI의 발전을 이제 발목 잡는 가장 큰 장애물이 에너지 부족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도 머리를 많이 쓰면 배고파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 같은데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런 맞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네,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 많은 에너지 지금 교수님이 2025년에는 25기가와트라고 했는데 제가 기록 찾아보니까 2030년에는 무려 80기가와트. 네. 이거 지금도 많은데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 그동안 미국은 그 제조업을 포기를 했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제조업을 제3국으로 넘기고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산업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겠다는 것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그 AI 쪽의 리더십도 가지겠다라는 것이 그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데 그러다 보면은 에너지가 갑자기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미국의 에너지 위기, 에너지 크라이시스를 발표를 하고 우린 지금 에너지원을 개발하겠다. 그다음에 제조업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기값이 싸야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상하고 있는 거로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셰일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채굴을 해서 그걸로 값싼 전기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 미국 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는 굉장히 비싼 편에 속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아마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인기를 못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AI 데이터 센터를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 전기의 품질이 매우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안정적이어야 되고 또 탄력적이어야 하는데 모든 제조업은 특히 첨단 제조업의 경우에는 전기의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 전기는 이제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햇볕이 쬐었다 안 쬐었다 하면서 이제 출렁거리는 것이 심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목적하고 있는 그 AI의 리더십이라든지 제조업 강국에는 재생에너지가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미국 같은 나라에서 무슨 에너지 위기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트럼프가 에너지 위기를 선언한 배경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거잖아요. 가장 필요한 사람이 필요한 기업들이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그렇게 SMR 투자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 사실 지금의 상황은 네네. 평상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예컨대
제가 무슨 용인에 공장을 하나 만든다. 그랬을 때 공장 잘 만들어서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면 되느냐 이걸 고민하면 되지 그때 전기를 어떻게 공급할까 네네. 이걸 고민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이퍼 스케일의 경우에는 예컨대 우리가 갑자기 원전 10기나 20기가 들어가는 공장을 만들어 놓고 한국전력한테 전기를 공급해 내시오 네네.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미국 DOE에서 네네. 작년에 이렇게 막대한 전기를 요구하는 어떤 회사는 자구책을 만들어라. 스스로. 예, 네네.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회사 만드는 공장에서 공장만 잘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거기 필요한 전기 걱정도 같이 하라라는 주문을 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그동안은 그 자기 빅테크 개발만 열심히 했지만 전기를 어떻게 끌어올 것이냐 이 네. 고민을 하게 됐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PPA라 그래서 개별 발전 회사랑 직접 계약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미리 선점을 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리 선점을 해놓는 것. 그러니까 입도 선매 같죠. 그렇죠. 네네. 이제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기네가 그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네네. 사실을 발전소를 돌리고 싶어 하진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뭐 SMR이나 이런 발전을 하는 그 업자들과 직접 구매 계약을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나온 뉴스는 그 TMI 1호기가 있어요. 네. 이제 옛날에 1979년도에 사고 났던 원전은 TMI 2호기거든요. 근데 그 옆에 있는 TMI 1호기를 네. 이제 지금 경제성도 나쁘고 해가지고 세워놨던 건데 그걸 갖다가 고쳐가지고 다시 가동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다시 고쳐가지고 가동하게 되면은 전력 단가가 메가와트 시당 $100 정도예요. 그러면 미국 내에 보통 전력 가격의 2배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샀쓰겠다라고 네. 장기 계약을 했어요. 그만큼 지금 빅테크 기업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전력 양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 없이 그 뭐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는 심정으로 네네. 그냥 비싼 전기라도 안정적이고 전기의 품질만 좋다면 그냥 구매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럼 우리나라도 전기요금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지금 삼성전자의 제2반도체 공장이 10기가와트에서 15기가와트 원전 15기분 정도의 전기를 갑자기 필요하게 되고요. 네네. SK 하이닉스의 제2공장도 7.5기가와트 한 원전 8기분의 전기를 갑자기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네.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가 나오는 것이고 또 이 회사들은 사실은 그 우리 국가적인 어떤 수출을 선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산업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이들 공장에 대한 어떤 공급 방안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뭐 안 된다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자가 발전을 좀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저희도 굉장히 그 어떤 기술이라는 게 하도 점핑을 빨리빨리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갑자기 질 수가 없거든요. 예컨대 지금 빅테크 컴퍼니는 당장 전기를 필요로 하는데 네. 원하는 SMR은 한 5, 6년 있어야 나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존의 오래된 발전소를 고쳐가지고 1, 2년 만에 가동하는 그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지금 교수님 SMR 말씀을 해주셨는데 SMR이 스몰 모듈러 리액터의 준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준말을 다 들어도 뭐가 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그러니까 SMR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조금 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그 탄생의 배경이 네네. 미국 내에서 대형 원전 건설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 보글 3, 4호기라는 그 원자력 발전소를 졌어요. 네네. 한 40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안 짓다가 보글 3, 4호기랑 서머 2, 3호기 이렇게 4기를 지었는데 네네. 짓는 과정에서 한 7년 정도 공기 지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글 3, 4호기는 지었는데 네. 서머 2, 3호기는 그냥 짓다 말아버렸어요. 포기를 해버렸어요. 가격도 이제 우리나라 원전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비싸졌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 내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유경험한 건설 회사가 없다 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공급망이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필요는 한데 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건설 경쟁력이 나쁜 거니까 공장에서 다 만들어 와서 현장에서는 딱 갖다 꼽기만 하면 어떠냐. 네네. 그래서 나온 게 모듈 개념입니다. 네, 모듈. 그러니까 네네. 공장에서 다 조립해 갖고 와서 네네. 현장에서 꼽겠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대형 원전은 뭐 기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가장 문제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가 있으면 그 주변에 한 뭐 얼마 정도는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역을 좀 좁게 만들 거냐. 네네. 그래서 이제 작은 원자로를 만들자. 그래서 이제 스몰하고 모듈라가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원자력 발전소는 일단 보급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수요지 근처에 갖다 놓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건설하는데 빨리 만들 수 있고요. 지금 예컨대 지금 두산에서 누스케일 원자로를 만들고 있는데요. 네네. SMR인데 네네. 한 달에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빨리 보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대형 원전은 건설하는데 불확실성도 크고 네네. 하다 보니까 미국은 SMR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와 같은 장점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 SMR은 현재 얼마나 많이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많이 보급이 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보급돼 있는 거는 중국하고 러시아에 한 개씩밖에 없고요. 네네. 개발 중인 원전은 뭐 90종이라 그러는데 아. 그중에 유망한 것들은 한 7, 8종 정도입니다. 네네. 근데 그것들도 지금 개발 중인 거기 때문에 네. 당장 보급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한 2030년경에 보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빌 게이트가 투자하고 있는 그 테라파워도 네. 지금 와이머밍에서 지금 실증로 건설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GE 히다치가 하고 있는 그 BWRX라는 원자로도 지금 건설을 준비하고 있고요. 누스케일 원자로는 그 중에서 제일 진도가 빨라서 네. 지금 미국 인허가를 50메가와트급은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7메가와트급은 올해 7월달에 이제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SMR에 대한 붐은 굉장히 크지만 네네. 보급되는 시기는 2030년경 혹은 2030년 이후일 것이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뒤에 그 SMR이 좀 활성화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공언을 했느냐? 미국을 세계에서 에너지가 가장 저렴한, 가장 에너지를 싸게 쓸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강조했던 게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걸 강조했었는데 원전 산업 중에서도 SMR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던 거죠. 네, SMR을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아젠다 47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 하는 얘기도 있고 효율화하겠다, 규제를 간소화하겠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어떤 제조업 강국을 가기 위해서는 값싼 전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트럼프 1기 때는 미국 원자력의 부활이라는 걸 갖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는